김희재는 김치 박사로 유명한 김만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김만조는 비비고기 김치의 효시인 햇김치를 출시할 당시 연구개발에도 기여한 인물이죠. 그리고 김희재와 이지연은 친구 소개로 대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김희재의 서울예고 동창들이 이지연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연말 모임에서 만났었죠. 그녀는 남편 이지연의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아저씨 같았어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청바지에 야구 모자가 유행이었는데 남편은 너무 아저씨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후 그 모임은 계속 이어졌고 단둘이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시티은행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지연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후 두 사람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났고 이지연은 김희재를 매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김희재 여사는 이 회장의 프로포즈를 이렇게 회고했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거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게 프로포즈였다. 우습지만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주변에 김희재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묻지 말고 결혼시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을 모시며 4대가 함께 살았었죠. 이명희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결혼 후 재현이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자청했다. 그때 나는 아내의 아이들 교육이 훌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지연은 삼성과의 장손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 이명희 회장은 삼성과의 마다돌로서 한때 최고 경영자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연 회장이 어렸을 때 이병철 회장과 이명희의 갈등이 깊어지며 이명희는 지방을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죠. 당시 이지연은 부친이 타지에 있는 동안에도 조부인 이병철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에도 조모인 박돌리 여사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죠. 이런 집안 환경 속에서 김희재 여사는 힘든 점보다는 배운 점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할 때마다 할머니와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그 이상의 큰 배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도을 여사는 증손자인 선호 씨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심장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선호 덕분이라고 말했었죠. 한 번은 김희재 여사가 선호를 데리고 유학을 떠나겠다고 말씀드리자 나 죽기 전에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선호 씨가 병문안을 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호야, 할머니는 이제 안 되겠다. 너 미국 가도 된다. 그리고 김희재는 남편을 현명하고 조용하게 내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지연 회장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아니라 시티은행에서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후 이병철 회장의 부름을 받아 제일제당에 입사하게 되었죠.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이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병철 손자 부대는 이지연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어 했죠. 이후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에서 분리되었고 이지연 회장이 그룹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직원들을 집으로 데려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김 여사는 군말 없이 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죠. 딸은 아빠와 함께 외식 한번 제대로 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둘째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조금씩 가족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한편 그들의 딸 역시 연애 결혼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딸이 컬럼비아대 졸업받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희재 여사는 마음에 들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후 둘이 사귀고 있을 때 미국에 가서 딸의 남친을 만났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남편 이지연 또한 미국 출장길에 사익감을 만나 이것저것 묻고 합격 사인을 주었었죠. 김희재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제가 둘이 이쁘지라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대답한다는 듯 그러네 하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김희재 여사는 남편에게 신장기증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본인이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주치의는 아들을 1순위를 추천했지만 김 여사가 남모르게
이식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서영민 여사는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증조부는 이승만 정권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서정학 고문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일 때 중앙정보부 차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두환과 김영삼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죠. 그리고 서영민이 서울대 약대에 재학 중이던 82년 김승현 회장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9살로 국회의장의 부인이 두 사람을 중매했죠. 당시 김승현의 부친은 김종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김승현이 회장직에 오르며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서영민 여사는 결혼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하여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김 회장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겨 아들이 미국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아들이 아내를 닮아 공부를 잘한다고 주변에 자랑했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김동관, 김동원, 그리고 김동선이 있습니다. 김동관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한국어도 매우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화책을 보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서영민 여사는 다른 재벌과는 달리 대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인 김동선의 마장마술 대회 관람이나 하나이글스 야구 관람 시에 언론에 노출된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2022년 서영민 여사는 61세의 암으로 별세하면서 하나그룹은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정화 여사는 평양 출신으로 홍익대 미대 재학 중에 정몽구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대가의 자유연애 가풍에 따라 연애 결혼을 통해 현대가의 며느리가 되었죠. 결혼 후에는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을 내주하며 시아버지인 정지용 회장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변중성 여사 또한 조용한 내조로 정지용 회장을 보필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정지용 회장이 매일 새벽 5시에 온 식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정화 여사는 이를 위해 매일 새벽 3시 반부터 아침을 준비했죠. 간혹 귀찮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보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정성을 보였습니다. 장남 몽필 씨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현대가의 실질적인 맏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정지용 회장의 사남인 정몽우가 세상을 떠나자 동서인 이행자 여사와 조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었죠. 조카인 대선 씨가 노현정 아나운서와 결혼을 할 때에는 상견례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간호했습니다. 이러한 극진한 간호에 주위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죠. 자녀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특히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었죠. 그의 오랜 친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집 앞을 지나가는 배달원과 미화원들에게 정성 어린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변중성 여사와 같이 행사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행사에 나설 때조차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었죠. 정몽구 회장과 같이 참석한 행사에서도 남편이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이토록 조용한 스타일이었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정희선이 기아차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영업실적은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자질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정희선과 관련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했었죠. 지난 2008년 모하비 신차 발표회에 곱게 차려입은 노년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하비를 덮은 천막이 벗겨지자 그녀는 활짝 웃음 지으며 누구보다 오래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선은 행사가 끝나고 몸을 돌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자 구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존재를 그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제야 이정화 여사를 향해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정화 여사는 71세에 담낭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남편 정몽구 회장은 부인과 사별한 이후 자택의 가사 도우미까지 모두 남자로 교체했습니다. 주변에 여자를 두게 되어 혹시 모를 구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는 정지용 회장의 여자 문제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정화 여사는 조용한 내조로 조광지처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금 더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일생을 헌신으로 살아가며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녀와 절친했던 장혜영 교수가 추모사에서 남긴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내조와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의 현대차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었지만 소박한 삶을 산 고인은 검소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강한 어머니이자 스승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